네, ITQ 엑셀 기출문제 풀이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완전히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실행을 하시고 먼저 저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장하실 때는 보통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험 번호와 이름 사이에 빼기 기호 쓰시고, 자,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 시트를 3개를 만드셔야 되겠죠. 시트 3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정확하게 써주시는데요. 그때 입력을 하시고 작업에 입력된 시트의 이름은 반드시 순서대로 작업이 돼야 되고 제4작업은 만들지 않습니다. 제4작업은 만들지 않고 1작업부터 3작업까지 글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1작업에서 제3작업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제3작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1, 2, 3 모든 작업 시트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A열의 너비를, 자, 열 너비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1작업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3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룹이 되어 있어서, 자, 2작업을 누르셨다가 다시 1작업을 클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 취소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1작업이 눌러졌는지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모든 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요. 자, 모든 셀을 선택을 하셔서 글꼴 문제지에 나와 있는 글꼴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첫 번째 조건에서 글꼴은 굴림 11, 정렬, 숫자의 경우는 숫자와 핵의 서식은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 자, 굴림과 굴림체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보시고 글자 크기 11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지에 맞게, 자, 이 내용에 맞게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1, 2, 3행 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1, 2, 3행은 도형이 들어갈 결제란이 도형과 결제란이 들어가는 높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적당히 한 행의 높이를 22 정도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행의 경우는 2줄로 입력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7 정도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가 아니고요.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행부터 4행까지는 행의 높이를 한 18 정도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기준을 제가 정해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입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입력을 한번 하실 때 무조건 입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행의 높이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이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열 너비도 입력을 하시면서 자, 적당히 열 너비를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서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모든 테두리를 먼저 그립니다. 모든 테두리를 그려 놓으셔야 병합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B13에서 D13 병합하시고 각각 하셔도 되는데요. 한 번에 하실 때는 B13에서 D13을 먼저 범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B14에서 D14 계속해서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F13, 14 자, 그리고 G 13에서 I13까지를 각각 선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게 되면 한 번에 병합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입력을 하신 내용 중에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자, 28%를 쓰실 때는 키보드에서 직접 28과 키보드에 있는 퍼센트 기호를 입력해서 기록을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28이라는 숫자만 쓰고 나서 이 그 셀 서식, 표시 형식에 있는 백분율 스타일 누르시게 되면 2800%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든 데이터는 일단은 가운데 맞춤을 하신 후에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퍼센트 마진율 오른쪽으로 하시고요. 세 자리가 넘는 숫자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때 입력이 끝나셨고, 테두리 역시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셔도 되고요. 다 풀고 나서 마지막 테두리 지정하셔도 되는데, 자, 미리 하겠습니다. 일단 자, 범위 선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셀 테두리를 지정하실 때 이제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하셨으니, 자, 다음은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5에서부터 그다음에 J12까지만 범위를 잡으셔서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 버전에 따라서는 굵은 상자 테두리라는 약간의 명칭들이 좀 차이가 있을 테니 이 테두리를 보시고 출력 형태 보시고 똑같은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두리가 지정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한 이 문제지를 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지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 보통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다리꼴을 선택을 하셔서 문제지에 있는 위치를 보시고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공간 안에 B열부터 G열까지 그 공간 안에 도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이 그려지고 나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타 없이 써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 그대로 작업을 하실 때 글꼴 굴림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자,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굴림의 24입니다. 자, 24. 자, 그리고 검정색 글자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검정색은 표준색이 아닌 테마색에서 검정 맨 위에 있는 검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채우기는 이 도형의 채우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도형 서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하셔도 되고요. 실은 이 위에 보시면 우클릭했을 때 채우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표준색 노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오른쪽 누르시고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른쪽에 도형 서식의 도형 옵션에서 채우기에서 자, 단색 그리고 자, 그다음에 노란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텍스트 옵션으로 갑니다. 자,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를 누르셔서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각각 누르셔서 세로 맞춤을 가운데로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중간 하시고 또 글자를 가운데로 맞추셔도 되는데 정가운데를 눌러주시게 되면 두 번 하실 작업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가운데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굵게를 지정을 안 했네요. 요거 자, 글자 드래그 다시 한번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굴림 24, 그 다음에 굵게 글자 색은 검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란색 배경을 바꾸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서식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요. 자, 예,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은 도형 옵션에서, 자, 여기입니다. 자, 도형 옵션에서 도형 색깔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주시는 거 요거 기억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그리고 오른쪽에 미리 설정을 누르셔서 자, 문제에서 말하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있습니다. 자, 오프셋 오른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름 명칭을 정확히 글자를 마우스 포인트 밑에 뜨는 글자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자까지 넣는 작업 끝나셨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결제란을 만드실 때 이 결제란에 들어갈 수 있는 너비를 미리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결제란을 만드셔야 조금 모양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은 별도의 공간에다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테이블이 걸쳐지지 않는 곳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테두리도 크기도 모두 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병합까지 하고 너비 조절하시고 자, 이 글자를 새로 쓰기를 하실 때는 Alt Enter를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자, 홈 탭에 보시게 되면 단락 그룹에 자, 글자를 새로 쓰기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 쓰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행 높이까지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적당히 문제중으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라 정확히 열 너비를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자, 일단은 적당히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림으로 복사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홈 탭에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라고 있는데요. 자, 범위 설정하시고 홈 탭의 클립보드 영역에서 그림으로 복사. 자, 이 대화 상자의 내용은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확인. 자, 그럼 복사가 된 거고요. 붙여넣기 하실 때는 자, H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H1셀에 놓고 Ctrl V 또는 클립보드에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제가 작게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문제지에 맞춰서 적당히 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이 굵어 보이는 것은 화면상 보이는 거고요. 인쇄하실 때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결제란은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죠. 자, 원본 삭제를 하실 때는 드래그를 하셔서 홈 탭 오른쪽 편집 그룹의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누르시거나 또는 이렇게 열을 드래그 하셔서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법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해결해 나가실 때 B4에서 J4 선택을 하시고 G14 자, 그 다음에 G14 그리고 I14까지 선택을 해 주실 때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 셀 배경색 채우기를 주황으로 자, 되어 있습니다. 주황으로 채우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H14 셀에 놓고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시고요. 자, 원본은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지금 여러분이 출력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지금 차례차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반창 코드를 자, 지금 이 원본 칸에 반창 코드, 즉 B5에서부터 B12까지의 영역을 표시되도록 하라. 범위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 K242를 자, 여기 드롭 버튼을 눌러서 K242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5에서 G12까지 드래그 하셔서 이 숫자 뒤에 개라고 표시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에서 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이죠. 사용자 지정에서 지금 세 자리가 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을 쓰시거나 샵을 쓰시거나 상관없지만 대부분 샵 콤마 샵샵 제로 형태의 서식을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뒤에다가 개라고 쌍따옴표 안에 개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로 갑니다. 자, 가운데로 정렬이 됐을 땐 다시 오른쪽으로 정렬하셔야 되는 이유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F5에서 F12까지 자, 요 F5에서 12까지의 요 셀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름은 자, 수식줄 맨 왼쪽에 자, 요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마진율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자를 잘못 쓰셨거나 수정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수식 탭을 눌러서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 또는 편집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테두리 중에서 대각선 표시를 안 했는데요. 자, 대각선 표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13 셀에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자, 테두리 있는데요. 다른 테두리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테두리에 가셔서 또는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 가셔서 자, 기본선이고요. 그리고 대각선은 자,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과 이 버튼을 각각 눌러주시면 대각선이 그려지고요. 잘못 그리셨을 때는 다시 누르시면 취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선의 굵기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왼쪽에 맨 밑에 있는 것이 일반 선이고요. 굵은 선은 오른쪽 칸에서 밑에서 세 번째가 굵은 선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리시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에서 지금 조건이 다 해결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자, 푸셔야 되는데 조금 함수를 다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함수 적어도 3개 정도, 3개 이상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함수 설명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교육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그리고 이렇게 맥스 간단한 함수들을 먼저 푸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함수 설명은 지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기 순위의 경우는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실 때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수식기호 쓰시고 자, RA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시다 보면 아래쪽에 리스트가 보이는데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주어져 있는 함수를 쓰셔야만 점수로 인정이 된다는 점. 자, rank.eq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FX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문제는 판매 수량이라고 합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판매 수량이 이 전체 범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1등으로 놓겠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기준 셀이 됩니다. G5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레퍼런스 부분은 이 G5가 G5에서부터 G12까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랭크 함수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G5에서 G12는 반드시 절대 번지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밑반찬 멸치볶음이 몇 개를 팔았는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레퍼런스 범위는 절대 번지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을 기준으로라고 했습니다. 내림차순 순위.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더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내림차순으로라는 것은 0을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1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은 0, 오름차순은 1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8등이라는 건데요. 문제에서는 이 뒤에 글자 뒤에 숫자 뒤에 위라고 몇 위라고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 다시 맨 끝을 클릭하시고 문자를 결합하기 위한 AND 연산자라고 하죠. 키보드에서 자, 요 AND 연산자를 찾아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쌍따옴표 안에 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는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운데로 배치를 하시고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선이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끝에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 주셔야만 다시 선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자, 그리고 조리 방법은 if와 write 함수를 중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중첩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수식기호 쓰시고 함수 이름이 나올 때는 순서대로 호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if 더블 클릭하시고 fx를 눌러서 자, 그러면 if 안에서 지금 조건을 만들 때 반창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write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write 함수를 쓰시고 반드시 자, 여기서 직접 키핑을 하셔야 될 때는 반드시 함수 이름 뒤에다가 가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수명이 되죠. 그래서 가로를 쓰지 않으면 그냥 문자 값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가로를 열어서 자, 다음 수식 입력줄로 가서 그 write 함수를 클릭을 해야 이 대화 상자가 write로 바뀝니다. write 함수로 바뀌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는 반창 코드가 들어있는 B5 항상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B5 셀을 클릭하시고 자, B5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서 몇 개, 기준으로 몇 개? 한 개.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한 개가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 개를 뽑아내니까 맨 끝에 있는 글자가 2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결과값 보시게 되면 숫자가 아니라 쌍따옴표 2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if 함수로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를 눌러서 조건을 완성해야 됩니다. 글자는 뽑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자, 이 글자가 1이냐 라고 먼저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식이 지금 보시면 write B5에서 하나를 뽑아낸 글자가 1이냐라고 할 때 쌍따옴표 1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이지만 write 함수를 통해서 추출된 글자는 문자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1이 나왔다면 자, 여기는 볶음 다음에 조림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하고요. 2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아직도 조건이 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에선 다시 한번 if라는 함수를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if라는 함수가 다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수식 입력줄에 요 중간 if를 다시 눌러 보시고 다시 똑같은 식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write 함수를 다시 한번 또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write 쓰시고 자, 돌아가서 첫 번째 텍스트는 반창 코드 거기서 한 개.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요 식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if를 다시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2냐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 경우에는 조림이라고 무침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찜이라고 그러니까 3이 나왔던 4가 나왔던 상관없이 다 찜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첩되는 함수의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이해가
많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뒤에서 시간을 많이 남겨놓고 차분차분 풀어 나가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if, 바깥에 if 함수 안에 right 함수가 중첩이 되면서 그 조건이 맞으면 1인 경우에는 볶음조리로 표시하는데 2인 조건과 그 나머지 조건이 또 있을 땐 다시 한번 if 함수를 또 한번 불러내야 된다는 점, 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 해당되는 함수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함수 상자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똑같이 쭉 한번 키핑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꾸 이해를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끌어주실 때 마지막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i 반찬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count if입니다. 자, count if 그리고 sum if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이 비슷한데요. 자, count if 함수는 count if 함수, sum if 함수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i 반찬이라는 걸 찾기 위한 곳에서 찾기 위해서는 자, 이 레인지 첫 번째 레인지는 자, 바로 분류가 되겠죠. 분류. 그래서 자, 이 분류 범위를 먼저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럼 i 반찬이 있는 셀을 누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누르셔도 되고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i 반찬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식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게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쌍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리테리어는 내가 직접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 반찬 물론 i 반찬이 있는 D7을 누르셔도 결과는 같습니다만 일단은 직접 쓰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이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숫자니까 이것도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i 반찬 개수는 뭐 서식이 따로 없네요.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라운드와 sum if 함수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함수는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예요. 자, fx 누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sum if 함수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sum if 함수 쓰실 때 가로 열고 다시 한번 수식 입력줄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인지는 제가 밑반찬을 찾아야 되는데 밑반찬을 어디서 찾느냐? 자, 여기서 찾겠죠. 밑반찬을 찾으려면 여기 가서 찾는 거고요. 자, 범위 잘못 썼습니다. 자, 레인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D5에서부터 D12까지 범위를 선택하시고 자, 크리테리어는 자, 밑반찬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자, 직접 쓰실 때는 아무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글자를 잘못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반찬이고 그 다음에 뭘 더하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판매 금액. 이 밑반찬의 판매 금액 단위원. 자, 이 범위에서 밑반찬인 것들만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레인지 여기서 밑반찬을 찾아서 조건 밑반찬 그래서 밑반찬인 것들의 판매 금액을 더해라. 자, sum if 해결됐고요. 그러면 이 결과에서 라운드 함수를 쓴 이유는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지금 세 번째 1000원 단위로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로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반올림은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로 표시할 때는 그냥 1 2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수부에서 반올림을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1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자, 수식 입력줄에 다시 라운드로 돌아가서 num 디지트에서
위에서 계산한 서밋프로 계산한 값에 넘 디지트 즉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는 1000원 단위로 반올림은 마이너스 3이라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수점일 경우에는 그냥 3 또는 1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면 1 둘째 자리까지 하면 2지만 이게 1000원 단위, 100원 단위, 10의 단위, 10원 단위 이렇게 표할 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 넘 디지트를 마이너스 1로 표할 때는 10원 단위, 마이너스 2로 표시할 때는 100원 단위, 마이너스 3으로 표시할 때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숫자의 경우는 역시 오른쪽 정렬하실 때 세 자리가 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같이 잡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쉼표 스타일 눌러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마진율의 경우는 문제가 지금 맥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맥스 함수는 간단하니까 자, 여기 맥스 함수 사용하셔서 자, 범위만 지정하시면 되죠. 최대 마진율. 자, 그냥 fx 누르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맥스는 그냥 범위만, 마진율 범위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진율이라고 글자가 나오지 않으면 입력을, 이름 정의를 안 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마진율 하시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것도 백분율, 요거는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백분율 스타일. 자, 최대 마진율 100분율 눌러주시고 역시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매 수량에서 지금 100분율을 눌러놔서요. 이런 경우는 다시 일반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판매 수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제214에서 100분율을 눌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214에서 일반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판매 수량은 VLOOKUP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자, VLOOKUP은 무조건 이 왼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용한 요 H14가 거의 답이 되는데요. lookup value는 반창 코드, 즉 H1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 반창 코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반창 코드가 있는 이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즉 B4에서부터 J12까지가 범위가 되겠고요. 그 반창 코드부터 내가 계산해야 될 값이 지금 저희가 계산해야 될 그 판매 수량이죠. 그럼 판매 수량은 반창 코드로부터 몇 번째 열이냐? 반창 코드가 1, 2, 3, 4, 5, 6,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할 때 이 필드명들은 이 필드에 위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반창 코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판매 수량은 여섯 번째 필드다라고 세 번째 이 칸에다가 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우리가 찾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false라고 쓰시거나 또는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엑셀에서는 0이 false 값을 갖기 때문에요. 1이 true 값을 갖기 때문에 영어 대신에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K242의 판매 수량이 116으로 됐는지 또 다른 걸 눌렀을 때 바뀌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K242로 해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문제는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함수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마시고 조건부 서식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조건부 서식은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행 전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5에서부터 J12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고 홈 탭의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새 규칙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자, 우리가 시기에 참여할 판매 수량의 첫 번째 셀
첫 번째 셀, 무조건 첫 번째 셀입니다. 자, 그리고 F4를 2번 눌러서 행의 그 절대 번지를 상대 번지로 바꾸셔야 되는데 행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5행, 6행이 진행이 되면서 200 이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거나 같다 200. 그리고 서식을 눌러서 자, 지시사항은 파랑색의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랑과 연한 파랑 구분하셔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굵게 파랑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지금 표시가 되죠.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지정하시는 거는 점수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서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작업이 끝났는데요. 지금 이거는 화면을 좀 제가 여러분한테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라 선의 모양이 약간 달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굳이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샵으로 표시되는 경우는요. 반드시 모든 숫자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열 너비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지와 같이 이 셀 구분선은 보기 탭을 눌러서 눈금선을 제거하시면 똑같이 보여지는데 굳이 안 하셔도 감점되지는 않는다는 점.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 작업으로 넘어가시게 되겠죠. 자, 이 작업은 자, 이겁니다. 목표값 찾기와 필터. 자, 제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이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에서 H12까지이기 때문에요. 함수를 굳이 풀지 않아도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제 2작업을 클릭하셔서 B2 셀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홈 탭에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 중에 원본 열너비 유지라는 그런 옵션이 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고 마지막 B11에서 G11까지 병합을 하고 자, 그리고 테두리를 그리실 때는 H11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모든 테두리 눌러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그 테두리를 여러분이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놓으시고 H11셀에 자, 화면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H11셀에 D-average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자, D-average, D-sum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요 함수 사용법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D-sum이 됐던 D-average가 됐던 이 함수는 무조건 전체 범위입니다. B2에서부터 H10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판매 수량입니다. 그러면 이 반찬 코드부터 판매 수량은 몇 번째 필드죠? 6번째 필드가 됩니다. 6번째 반찬 코드부터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반드시 이 테이블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김치 반찬 그러면 세 번째 크리테리어는 분류가 김치 반찬 즉 D2에서 D3 반드시요. 그러니까 밑반찬이나 아이 반찬 문제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가 김치 반찬인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쉼표 스타일 눌러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판매 수량이 지금 140인데 자, 이 숫자가 143이 되기 위한 자, 143이 되기 위한 자, 조건부 서식이죠. 이대로 두시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풀려야만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가셔서 자, 그 다음에 찾는 값이 143이라는 거죠. 자, 143이 되기 위해서는 김치 반찬, 죄송합니다. 총각김치네요. 총각김치. 자, 여기 지금 C3 총각김치의 판매 수량이니까 자, G3이 되겠네요. 즉 김치 반찬들의 판매 수량 평균이 140인데 이게 143이 되기 위해서는 이 총각김치의 판매 수량이 몇 개가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확인을 눌렀을 때 답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120개로 총각김치의 판매 수량이 변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표값 찾기의 해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급 필터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 제2작업의 고급 필터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2로 시작하거나 마진율이 35% 이상인,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찬 코드와 그다음 마진율, 자, 컨트롤 키 눌러서 F2, 자, 그 다음 컨트롤 C죠. 자, 그리고 그 조건은 B14에서 시작하게 컨트롤 V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로 시작되거나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영문자 2로 시작되는 길이 상관없을 때, 자, 2하고 별표 표시가 되겠고요. 2거나 반찬 코드가 2로 시작되거나, 그러니까 다음 행에다 마진율을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35% 이상,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면서라고 했을 때는 같은 행에 입력을 하지만 이거나로 해석할 때는 다음 행에다 쓴다. 그 다음에 반찬 코드가 2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을 때와 그 다음에 2로 끝나거나 했을 때, 자, 그리고 2로 시작하지 않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여러분들 조건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조건은 이겁니다. 반찬 코드가 2로 시작되거나 마진율이 35% 이상인 자료에 반찬명, 분류, 마진, 판매 금액만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 위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반찬명 클릭하시고요. C2. 자, 그 다음에 분류. 자, 반찬명하고 분류는 붙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마진율,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판매 금액. 자, 컨트롤 C 누르시고, 그 다음 B18 셀에다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를 하시려면 B2에서부터 H10까지 드래그 하시고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반드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하시고 목록 범위가 잘못됐을 때는 여기서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B2 셀에서 H10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는 목록 범위부터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B14에서부터 시작합니다. C16까지요. B14에서 C16. 자, 그다음 마지막 복사 위치는 B18에서 E18까지가 범위가. 자, 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시작 셀 B18만 클릭하시면 되지만 지금 판매 금액까지 하시려면 반드시 범위를 지정하시고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보시고 테두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해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럼 2작업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3작업의 경우는 이제 정렬 부분합인데요. 자,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 지금 저는 잘 보이라고 지금 확대를 한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반드시 작업은 1작업, 2작업, 3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시트만 순서대로 배치만 하시면 돼요. 2작업 했다, 3작업을 했다. 작업은 여러분들이 쉬운 작업부터 하시면 3작업을 하셨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작업의 이 결과물은 1작업, 2작업, 3작업 순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하시기 세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 형태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렬은 분류를 기준으로 아이 반찬부터 지금 김치 반찬이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인지 여러분이 먼저 판단해 주시고 반찬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순서대로 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작업에서 범위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제3작업의 B2 셀에서 자, 붙여넣기 하실 때 자, 말씀드린 대로 원본 연로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자, 지금 말씀드린 항목으로 분류로 자, 분류로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 탭을 눌러서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이 되겠네요. 자, 내림차순 하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결과가 I 반차 이 뭐죠? 이 그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지금 자,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 제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 지정한 것이 제3작업에서는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요. 붙여넣기를 하실 때 홈탭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옵션에서 원본 연럽이 유지를 한번 하시고 그대로 한 번 더 끝에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합을 시켜 놓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관리로 가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제1작업에서 만든 조건부 서식을 삭제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흐트러지지 않고 부분합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류 놓으시고 데이터에서 내림차순 정렬하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조건부 서식이 제대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제1작업에서 하셔야지 그 3작업에 와서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해서 그 출력 형태와 맞춰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의 부분합 눌러주시고요. 지금 정렬한 항목이 그룹할 항목입니다. 분류죠. 자, 그리고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찬명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개수, 반찬명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다음 그대로 셀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 부분합 눌러서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평균. 자, 그다음 반찬명 풀고 판매 수량 체크하고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내용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연럽이 조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룹 윤곽 자, 그룹 윤곽선을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 자,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윤곽 지우기까지 자, 그렇게 작업이 끝나신 다음에 자, 이 내용과 똑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건 8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감점이 있으면 이제 좀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이제 차트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차트는 제1작업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차트 문제는 잠시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차트 종류는 묶은세로 이걸 순서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배점이 높은 100점짜리 그래프라서 제1작업에서 함수의 시간을 뺏기시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먼저 완성을 하고 나머지 한두 문제의 함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순서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그 시험 문제에 따라서 조금 명칭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시험을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 버전에 맞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차트를 푸실 때 이 차트를 보시고 어떤 항목으로 내가 범위를 잡아야 될지를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입니다. 총각김치부터 깍두기까지 연속적인 범위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총각김치, 멸치볶음,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붙어 있네요. 필드명에서부터 총각김치, 멸치볶음까지만 범위 잡으시고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 자, 요렇게 범위를 선택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속바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속바지 클릭하고 그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자, 그 다음에 마늘종 클릭하시고 옆으로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금치 나물 클릭하시고 옆으로. 그 다음에 깍두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차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자,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래야만 자, 이렇게 하세요. 연결됐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필드명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가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예, 범위 지정하시는 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셔야만 예, 크게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요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 선택하시는 거 예, 주의하시고요. 삽입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 찾아주시면 자,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차트를 복사해서 제 4작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차트에서 차트 이동이라고 있고요. 차트 이동에서 반드시 새 시트에서 오른쪽에다가 제 4작업이라고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실제 문제 푸시면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 부분 잘 보시고 확인 누르십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1작업 왼쪽으로 지금 4작업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놓으시면 이거 0점 처리됩니다. 제 4작업부터 1작업부터 1, 2, 3, 4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4작업을 끌어서 맨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1작업부터 4작업 순서대로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차트의 조건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이건 벌써 3번까지 우리가 끝낸 겁니다. 그 다음 4번에서는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버전이 저는 지금 2013 버전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 2016 버전, 2010 버전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레이아웃 하고요. 자, 레이아웃을 3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자, 오른쪽에 스타일 1번으로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5번부터 작업 서식을 고쳐 나가시는데 이때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입력을 해 나가시는데요. 자, 먼저 영역 서식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이 있고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서식을 지정을 할 건데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차트에 갖다 놓으실 때 마우스 포인터의 밑에 따라 붙는 글자들을 보시면서 차트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를 구분하시는데요. 먼저 차트 영역이 눌러진 상태에서 자, 홈 탭을 눌러서 자, 글꼴을 굴림체에 글꼴 크기를 11pt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이 지금 굴림의 11포인트로 지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우리가 먼저 할 내용 질감 채우기인데요. 채우기에서 질감 채우기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질감의 종류 파란 박엽지를 자,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질감을 찾아주시는데 이 기본 질감에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화살표 밑에 글자가 뜹니다.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을 또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 나옵니다. 자, 이 영역이 바뀌지 않으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림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에서 단색을 자, 흰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흰색 배경 1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제목은요, 직접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문제지를 보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시고 나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 차트 제목도 글자를
선택을 하셔서 굴림 그리고 굵게 자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자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라고 지금 지시사항이 나온 부분을 해결 못했는데요. 자 이 제목에서 제목에서 지금 차트 제목 서식이 나오죠. 자 그럼 테두리는 실선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 서식 테두리라고 한 것은 그냥 실선 놓으시고 색은 검정으로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서의 지금 차트 영역 됐고요.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지 보시면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제목에 채우기를 안 했네요. 자, 채우기. 배경을 단색으로 채우시고요. 단색에 흰색 배경 1입니다. 흰색 배경 1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선에 검정색 테두리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제목 소식까지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차트가 두 가지 모양이 되죠. 판매 수량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보조축.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판매 수량이 지금 꺾은 선이 좀 잘 선택이 힘들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차트에서 이 위에 차트 도구에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에서 자, 이 판매 수량을 선택하기가 직접 차트에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트 도구 서식에 보면 이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서 자, 여기서 계열 판매 수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자인 탭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눌러 주신 다음에 이 판매 수량을 데이터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문제의 출력 형태와 좀 비슷한 형태로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보조축이 만들어졌는데 보조축의 간격이 좀 맞지 않죠. 그럴 때는 보조축의 숫자를 선택을 하시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을 누르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그 작업창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최소값이 지금 0에서 자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0에서부터 300까지 100단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값 300인데 주 단위를 50이 아니라 100으로 이렇게 고쳐만 주셔도 우리가 지금 보시는 대로 출력 형태가 똑같이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주 눈금선, 자, 지금 클릭하시면 자, 양쪽 끝으로 점이 나오죠? 이 주 눈금선에서 자, 오른쪽에 주 눈금 서식이 나오는데 안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눈금선 서식 이렇게 찾아가셔도 됩니다. 자,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서 보시면 선의 스타일을 자, 지금 여기 지금 선이 지금 눌러져 있는데 실선을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대시 종류라고 나옵니다. 자, 대시 종류가 선 스타일이 되는데 선 스타일을 자, 지금 마우스 포인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파선이 나왔을 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파선. 그래서 선 스타일은 파선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격은 조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식이 지금 눈금자의 지금 출력 형태에서 보시게 되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표식이. 그래서 이 표식을 바꾸셔야 되고 크기는 10으로 설정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릅니다. 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채우기 및 선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표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개 메뉴 중에 채우기 선을 누르시게 되면 그 아래쪽에 선과 표식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표식을 눌렀을 때 맨 위에 있는 표식 옵션을 순서대로 따라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지금 모양을 세모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지금 지시사항대로 10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 보시면 해당되는 위치에 레이블을 추가하실 때, 자, 250개, 자, 그 위치에서 이 표식을 한번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한 번만 누를 때는 모든 계열을 모든 항목에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누르시면 해당되는 항목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서식이 어느 정도 끝났고요. 자, 범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 지금 범례의 경우 자, 도형은 나중에 그리겠습니다. 자, 범례명을 변경하고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도형, 그리고 나머지 사항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도형 문제인데요. 도형은 바깥쪽 빈 공간을 클릭했을 때는 삽입에 도형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가셔서 자, 이 설명선 그리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문제지에 있는 그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그리십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먼저 써주세요. 최대 판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써주시고 이 글자색은 검정이니까 자, 글자색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맞춤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뭐 지시사항 없이 출력 형태와 같은 이라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이 배경색을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채우기라고 있는데요.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서식, 도형 서식 자, 여기에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운데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노란색 조절점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 하셔서 문제에서 가리키는 대로 25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리킬 수 있도록 위치를 이렇게 배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적당히 조절만 해주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이 차트 작업은 완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중간중간 하실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1작업 끝나고 저장, 2작업 끝나고 저장, 3작업 끝나고 4작업 끝나고 중간중간 저장을 해서 작업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